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황금 연휴 시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어린이를 자녀로 이렇게 데리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예, 나오셨나 본데요. 오늘 여기가 에어컨 공사를 다 끝마치지를 못해서 저희가 에어컨이 안 나오고 지금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더우시면 여기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미리 공지가 되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옷 입고 오시라고 저도 그래서 안에 막 여름 옷 입고 왔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불편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6층은 새로 했는데 이런 옛날 에어컨이 아니라 막 둥그런 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엔 좀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만 좀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원래 3, 4, 5, 6이 연결되는 강의라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설명하고 그럴 건 없는데요. 자, 5, 6월 처음 직강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죠? 네, 한번 이렇게 손 이렇게 조금만 들어보실래요? 처음. 근데 인강 됐다 오신 거죠? 아니, 인강 됐다 오신 거죠? 예, 그래서 뭐 3, 4월하고 강의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먼저 하기 전에 선생님들 오늘 그 프린트 받으신 거 보시면 그 주차별 강의 영역이 있어요. 네, 그거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보충 프린트 해설지 그 1페이지 보시면 그 종합이론 2 주차별 영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강의 영역. 그래서 오늘 진로 상담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는 못할 거예요. 원래 작년에는 2주 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돼서 일단은 오늘 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 다음 주에 하고 심리검사 1이라고 한 거는 종합이론 2에서 보면은 그 투사검사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 부분까지 선생님들이 MMPI 전까지 네, 공부를 미리 예습해갖고 오시면 되고, 오늘은 예습 별로 못 해오셨죠? 네,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왜 못 해오셨는지는 다 예상은 되는데, 자, 일단 선생님들이 전날 예습을 해갖고 오셔야 수업 시간에 이해가 빠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제가 뭐 부르면 막 찾느라고 정신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 번씩 뭐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오셔야, 정한되면 이렇게 중요 개념 있잖아요. 그 명칭이라도 이렇게 보고 오셔야 예, 강의가 진행할 때 되게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예습해 오시는 거랑 자, 복습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론 강의가 이제 2달만 하면 다 끝나요. 자, 임용에 관련된 거 5, 6월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혹시 밀린 거 있으면은 5, 6월 달에 부지런히 해가지고 일단 따라오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진로 상담이고 다음번 진로 상담이고 이제 기본의 진로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기본 거 내용 포함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특수화 상담 기본에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상심리나 심리학계로는 그냥 기본에 없는 내용이라 그냥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밀리지 않고 풀고 계시죠? 네, 저희 집단 상담 30번까지 했습니다. 네,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안 푸신 것 같아요. 자, 그거 밀리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기출이고, 그 다음에 논술 쓰는 거랑 기출문제 풀 때 시간 많이 들어가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엄청 많이 시간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하루 종일 걸려도 기출문제 다 풀어보시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할 때. 그냥 이론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외워지거든요. 기출을 거꾸로 푸시다 보면 외워져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처음 직강 오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수업 자료 받아서 미리 형성평가 푸시면 되고요. 저는 10시 10분 정도나 15분 정도에 들어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쓴 논술 첨삭 같이 한 거 갖고 제가 피드백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직강이 격주로 첨삭이 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첫 주, 오늘은 개강한 첫 주라 첨삭이 없고요. 논술이 없고요. 다음 주부터 논술 쓸 겁니다. 예, 그러면, 몇 쪽까지 내라 하면 그때 내시면 돼요. 그래서 격주로 예,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논술 영역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배운 진로 상담 영역 중에서 논술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이론 크게거든요. 뭐 고프레선부터 뭐 구성주의인데 이쪽에서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레선, 그 다음에 직업적응 이론, 인지정보 처리 이론, 사회인지 이론, 그 다음에 구성주의 진로 발달. 자, 요 중에서 논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죠? 네, 제가 지금 부른 게 다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는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뭐 진로 상담 기법,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슈퍼 긴즈버그, 그리고 저희가 또 뭐 했죠? 사회학습 이론 크롬볼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저희가 특성 요인 진로 상담. 자, 그런 것과 함께 같이 중요한 게
오늘 배우는 영역이고, 이번에 시험에서 나온 게 구성주의도 나왔고, 사회인지 진로이론도 나왔죠? 네, 이번에 진로 상담은 요 종합이론 파트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거는 제가 설명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자, 밀린 거, 여태까지 밀린 걸 지금 하려고 오늘 걸 또 안 하시고 계속하면 계속 밀리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일단 밀린 건 놔두시고, 오늘 거 먼저 복습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밀린 거를 체크해 놓으시고 하나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한꺼번에 모든 과목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나 가족 상담 기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 영역만 하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가족 상담에서 난 보행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보행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시간 있을 때는 뭐 세티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파트 그 단원별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짬짬이 하시고 짬짬이 외우세요. 아마 그렇게 외우시는 게 암기도 더 잘 되실 수 있어요. 자,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수업 끝나고 시험 보죠? 네, 1시간 30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강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원래 하프 모의고사 참여 기회를 3월하고 6월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7월에 또 한번 볼 거거든요. 그때 혹시 영상반이 개설돼서 자리가 되면 예, 그때 또 이 적정 인원수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자, 오늘은 1시간 반이고 15문제입니다. 그리고 15문제. 예, 1시간 30분이면 충분하죠? 네, 서술형, 기입형.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답을 쓰실 때 제가 답을 구조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 서술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서술하시어 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에 뭐 명칭, 기리효과 썼으면 그냥 거기다 앞에서 쓰시면 되는데 그런 말 없을 때는 서술형 답안지 작성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요점으로 써내신 건 다 마이너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또 이게 미획을 과제로 남아가지고 공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3, 4월 거 위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골고루 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목 상담이론 실제부터 집단 상담까지가 12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상담 실습 1문제, 아동 발달 1문제, 청소년 심리 1문제. 그래서 15문제 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이 뭐 소화도 안 된다, 뭐 과민성 대장 증상 나타나고 있다 막 그러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근데 저도 문제 내라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뭐 답안지 만들고 또 채점위원 섭외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많이 합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실을 쓸 수도 있어요. 믿고. 그런데 나중에 임용되시면 고맙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지난주 논술 첨삭한 거 피드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은 오늘 2페이지에 예, 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와이노의 기인 이론하고 마르샤의 정체성 상태를 쓰는 걸 냈었거든요. 자, 요 두 파트는 거진 기출에 다 났던 영역이고 거진 기출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냈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시고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준을. 네. 자, 보시면은 자, 첨삭 받으신 분은 첨삭 받은 거 꺼내 놓으시고요. 자, 본인 거 채점해야 되시는 분도 있죠. 네,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 작성 방법이 보면 제가 서론하고 결론 쓰라는 건 아직 안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작성 방법에 원래 문제에서 보면 두 가지니까 두 문단으로 나누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너의 기이론 한 문단, 그 다음에 마르샤의 정체성 상태를 쓰는 거, 그거 한 문단에서 두 문단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줄을 자꾸 바꿔 쓰시면 문단이 많아지는 건데 자꾸 줄 바꿔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갈씩 쓰셔야 되는데 두 갈씩 안 쓰시고 쫙 설명한 다음에 끝에다 답을 쓰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이제 깔끔한 답안지는 먼저 답 쓰고 그 다음에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이게 문제를 안 갖고 오신 분도 있으셔서 근데 제가 대충 보면은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상담교사가 이제 시험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서 선희와 은서한테 시험 준비 잘하고 있냐고 했더니 선희가 자기 공부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한다고 하니까 머리가 나빠서 공부해도 소용없다 그랬거든요. 자, 머리가 나쁘다는 거는 능력에 귀인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능력이라는 걸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가 나빠서 공부해도 소용없다 하면서 능력이 귀인하고 있다 해서 능력이란 단어를 꼭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되면 귀인 차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적, 안정적, 통제 불가능한 차원. 가장 깔끔한 거는요. 내적, 안정적, 통제 불가능한 차원으로 귀인하고 있다 쓴 다음에 설명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쓰고 그래서 내적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쓰실 때 그냥 뭐 근거 특별한 대라는 거 없었는데 일단은 내적, 안정적, 통제 불가능한 차원으로 귀인하고 있다 쓰고 이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랑 관련해서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는 또는 사례에서 그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안지가 어떻게 되냐면 와이너가 제시한 귀인 이론에 따라 성적에 대한 선의와 은서의 귀인을 3차원, 세 가지 차원에서 근거해서 설명하면 선의는 내적, 안정적, 통제 불가능한 차원으로 귀인하고 있다. 이왕이면 순서도 이 순서로 맞추시는 게 맞겠죠? 예. 내적, 안정적, 통제 불가능한 차원. 자, 그 다음에 이는 선의가 자신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성적에 대해 뭐로 귀인하게 있기 때문이다. 뭐로 써야 될까요? 능력이에요. 예, 능력이라는 거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은서 같은 경우는 선의와 같은 생각이니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요 하면서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귀인 차원이 노력에 대해서 차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드라마 때문에 공부 못했다 해서 외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환경. 근데 그건 아니죠. 외적으로 할 때는 성적에 대해서 외적 차원으로 할 때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외적으로 귀인할 때는 뭐 운도 있을 수 있고 뭐 난이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노력이에요. 예, 노력으로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서는 내적 불안정적, 통제 가능한 차원으로 귀인하고 있다 해서 밑줄에 그걸 쓰셔야 되는 거죠. 내적, 불안정적, 통제 가능한 차원. 이는 은서가 시험을 못 본 이유에 대해서 드라마를 보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서 뭐뭇으로 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뭘까요? 노력.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고 깔끔하게 쓰려면 제가 드린 답안지처럼. 근데 이렇게 안 쓰셔도 뭐 이렇게 설명해서 쓰는 건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귀인 차원 많이 틀리셨고요. 일단은 크게 이게 능력인지 노력인지 운인지 난이도인지 이런 걸 잘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능력으로 귀인하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내적, 불안정적 막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그게 헷갈려가지고 근데 그거 조심해서 잘 보세요. 그래서 귀인 3차원은 설명하란 말 없으면 뭐 내적, 외적, 그 다음에 안정적, 불안정적 이런 거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예전에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럴 때는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르샤의 이론을 바탕으로 여진이와 민우의 정체성 상태의 명칭을 쓰고 그 근거를 위기와 전념의 유무에 근거해서 사례와 연결해서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먼저 여진이의 정체성 상태 쓰시고 그 다음에 위기와 전념, 뭐 위기 경험했다, 뭐 위기 경험 안 했다, 전념했다, 안 했다 이거 꼭 쓰셔야 되고 사례랑 연관해서 써야 되니까 위기랑 전념과 관련된 사례에 관련된 내용 갖다 쓰셔야지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여진이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되라고 하셔서 교대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막상 고등학교에서 와보니까 선생님이란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잘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저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진이는 위기 경험하고 있고요. 아직 제가 만족할 만한 직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념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경험은 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직업 찾지 못했다. 전념하지 못한 거니까 정체성 유예가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근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민우 같은 경우는 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저희 보면은 부모님이 선생님이신 분 되게 많아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임용되신 다음에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저희 엄마 아빠가 다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하다못해 상담교사인 엄마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엄마가 상담교사, 일회 상담교사라고. 근데 딸도 이번에 상담교사 되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되게 많죠? 예, 해보니까 너무 선생님이란 직업이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두 분이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기 경험은 안 했죠. 그죠?
민우는 위기 경험 안 했고, 그래서 저는 교대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내신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념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경험은 안 했지만 전념하고 있으니까 정체성 유실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한 거에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안지 보시면 마르샤 이론에 따르면 여진이는 정체성 유해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는 그냥 한꺼번에 썼어요. 정체성 유해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 적은 있으나 전념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 적은 있으나 전념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기를 경험했으나 전념하지 않았다는 내용 쓰시면 되죠. 이는 사례에서 여진이가 부모님 뜻대로 초등선생님이 되어야 할지 정말 선생님이란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죠?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예,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아직 자신이 만족할 만한 직업을 찾지 못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통해 전념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썼는데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 적은 있지만 전념하지 않았다 이렇게 순서대로 쓰신 다음에 이는 사례에서 쓰실 때는 여기 맞춰서 순서대로 맞게만 쓰시면 되고요. 저처럼 중간중간에 뭐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안 넣으셔도 순서대로 쓰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채점할 때 앞에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썼고 뒤에 순서 마저 맞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렇게 써도 사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우의 정체성 상태는 정체성 유실이다. 제가 첨삭하면서 보니까 이거 되게 많이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위기 경험이랑 전념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출 문제를 아직 거기까지 안 푸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출에 다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문제를 바꿔서 그렇지. 네, 그래서 요거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민우는 정체성 유실이다. 즉 민우는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 적은 없으나 전념한 경우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죠?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 적은 없으나 전념한 경우이다. 이는 민우가 부모님이 원에서 초등교사가 되기로 결정했고 이제까지 다른 직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 것에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고, 그죠? 그 위에 근거가 되는 거죠? 교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내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전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전념의 근거죠? 제가 보니까 이걸 바꿔 쓰셨어요. 그러니까 전념의 근거를 이제까지 다른 직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걸 쓰시고 교대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내신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틀린 거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기 경험하고 전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안지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기출 영역이에요. 예, 기출 영역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죠. 제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영역이 났던 스타일대로 많이 냈습니다. 기출에. 자, 보니까 이제 체크해보세요. 첨삭 안 받으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형성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합니다. 자, 형성평가 1번. 자, 청소년 심리 지난주에 했던 거에 대한 겁니다. 제가 오늘 구조도를 그 아동 심리랑 청소년 심리를 한꺼번에 드려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구조도를 다 드렸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게 추가 과목이라 많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그리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뭐 해야 될 만한 거는 다 그려드리는 거고 이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해하는 데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되게 많아요. 아동 심리, 청소년 심리 해가지고 네, 되게 많습니다. 자, 청소년 심리 1번 보겠습니다. OX 문제예요. 스탠리 홀은 인간의 발달 순서는 인간이 진화되어 온 과정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하였다. 맞나요? 맞죠? 네, 5죠. 반복 발생적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맞는 내용이고. 자, 2번. 안나 프로이드는 청년기에 나타나는 혼란과 방황을 그 이전에 나타났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다시 출현함으로써 겪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맞는 내용.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맞죠? 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3번. 설리반은 청년기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또래 관계가 건강한 사회 심리적 발달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했다. 자, 설리반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예, 또래 관계, 의미 있는 또래 관계가 자, 다 청소년 심리에 나오는 겁니다. 자, 설리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격 심리에서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지는 과도기로서 이 시기의 청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여서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인한 심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청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미드였어요. 그죠? 예, 미드. 그거 이제 6번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5번. 설립하는 청년기가 격동적인 이유는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와 그 다음에 친밀감에 대한 욕구, 기억, 친밀감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니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개인적 안전에 대한 욕구 등 공존하기 어려운 세 가지 욕구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맞죠? 그죠? 네, 친밀감, 불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6번. OX, 미드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청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임을 입증하였고 아니라는 걸 입증했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 앞부분이. 청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님을 입증했죠. 사모아 섬에 갔었잖아요. 그죠? 그 사모아 섬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서 입증을 했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님을 입증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틀렸습니다. 남녀의 성역할 구분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은 맞죠. 예, 사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이 제시한 청년기 극복해야 될 발달과학과 부분이기. 자, 이거는 꼭 나온다기보다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엄청나게 길죠? 네, 그거를 다 쫙 써가지고 세 문제만 냈습니다. 자,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시간 전망이죠. 시간 전망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과거 경험에 기초해서 추정해 보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를 통합함에 있어 수많은 기억과 기대 및 가능성으로 인해 시간 혼미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자, 시간 전망 대 시간 혼미였죠. 에릭슨은 이 부분 위기를 유아기에 극복해야 될 위기와 비교하는데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계속성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개념을 유아들은 돌보는 이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에서 얻게 된다. 돌보는 이들이 자신이 원할 때 어김없이 나타남으로써 신뢰감이 형성되고 돌보는 이들의 나타남과 사라짐이 예측 불허일 때는 불씨감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시간 전망, 시간 혼미, 신뢰감, 불신감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청년들은 어린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계에 살게 되고 따라서 보다 많은 가능성과 대안을 갖는다. 한 가지를 선택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대안에 대해 평가하고 또 많은 역할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역할 실험이다. 그래서 역할 실험 대 역할 고착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역할 실험.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관심과 재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3단계의 아동은 증대된 기동성과 언어 기술로 인해 주도성을 경험한다. 주도성. 청년기의 역할 실험은 아동기 탐색의 산물이다. 마찬가지로 3단계 위기인 죄책감이 역할 고착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역할 실험, 주도성, 그 다음에 디귿은 역할 고착. 너무 많은 가능성과 대안으로 인해 당황하게 되면 역할 고착을 경험한다. 자, 그 다음에 9번. 성인기의 발달과학과 극복해야 될 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이죠? 그죠? 대부분의 성인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는 이성과의 관계이다. 미래에 이성과 갖게 될 친밀감을 이해하기 위해 청년기에 뭐죠? 성의 양극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죠? 성의 양극화 대 양성혼미였거든요. 예, 그래서 성의 양극화. 즉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에 대한 확신감은 확고한 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양성 혼미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친밀감, 니은 성의 양극화, 그 다음에 양성 혼미. 자, 혹시 지난주에 이해 안 되셨던 분들은 이거 보면서 이해하세요. 교재 보시면서. 자, 됐죠? 네, 친밀감, 니은 성의 양극화, 디귿 양성 혼미.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청년기에는 두뇌에서 공간, 감각, 청각, 언어를 관장하는 두정엽과 축두엽이 성숙해지는데, 자, 공간하고 감각하고 관련 있는 게 두정엽이고, 청각하고 언어하고 관련 있는 게 축두엽이죠? 그렇게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인지 및 사고 과정을 담당하는 전두엽도 계속 발달한다. 자, 니은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계획 능력이나 충동 통제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 과정을 포함한다. 그래서 뇌의 성장 급등기가 원래 출생 이전 3개월부터 출생 후 2세까지고 제2의 뇌 성장 급등기라고 하면 청소년기라고 그랬죠? 크기가 커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두정엽, 축두엽, 그다음 전두엽이 계속 발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뭐라 그러죠? 신체상, 바디 이미지라 그러죠? 신체상.
신체상은 자신의 평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됩니다. 예, 자신의 평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반응. 자, 자신의 평가니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체상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에요. 자, 그 다음 12번. 신경성 폭식증이 있을 경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폭식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식, 구토, 화재 사용과 같은 과도한 무엇을 하는 거죠? 보상 행동. 그러니까 폭식 행동과 보상 행동. 예, 기억 폭식, 니은 보상. 자, 뭐 이 정도 아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상심리 하면 DSM 다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들 다 외우셔야 되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걸 못했는데 소책자는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밑에 중요한 거를 지워서 보내려고 그 DSM을 갖고 다니면서 외우시게 제가 일단은 만들어는 다 놨어요. 근데 이제 편집을 아직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7, 8월에 DSM, 저희가 다 외워야 되는 DSM 있잖아요. 그게 A4 용지, 제가 상의하기는 요만큼 접으면 요 정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강의는 하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수강생 전용으로만 제가 판매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서 갖고 다니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 그동안 한 거 있죠? 예, 과목별로 제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자, 그것도 요만하게 소책사로 나가요. 뭐 손계정이라고 해서 손에 잡히는 개념 정리. 뭐 그것도 제가 갑자기 떠올려서. 그 다음에 그 진단 기준 손진기예요. 손에 잡히는 진단 기준. 어때요? 괜찮죠? 제가 갑자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써놨어요.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제가 출판사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손계정, 그 다음에 손진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요만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똑같이 그냥 저희가 형성평가 했는 거 똑같이 밑줄 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아웃풋을 자꾸 하셔서 갖고 다니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까지 해야 제가 편집이 되는 부분이라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끝은 90, 11월 달에. 예, 그때 모의고사랑 요점 정리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갑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수강생 전용 책이 소책자 2개가 나올 거예요. 예, 손진기, 손계정. 괜찮죠?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막. 좀 괜찮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제 혼자서 그냥. 그래서 자다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또 일어나서 그거 썼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랬어요. 생각나서 그냥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진단 기준도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예, DSM. 되게 중요하죠? 이번에도 DSM 같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삐아제이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죠?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적 특징은 가설연역적 사고, 그 다음에 체계적 조합적 사고라고 했는데, 자, 이거 말고 어떤 책에는 명제적 결합적 사고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체계적 조합적 사고라 했는데 그 옆에다가 명제적 결합적 사고도 써놓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청소년 심리 정옥분 선생님 교수님의 책에는 체계적 조합적이라고 돼 있고, 상담 쪽에 교수님들이 쓴 인간 발달 상담 이런 데는 명제적 결합적 사고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니은은 가설 연역적 사고, 자, 디귿은 추상적 추론 또는 추상적 사고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디귿 추상적 추론 저희 교재대로 하면, 그 다음에 이상주의적 사고. 자, 이 중에서 가설 연역적 사고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에 대한 검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추상적 추론은 구체적 대상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형식 논리에 의해 사고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에 해당되고 가설 연역적 사고, 체계적 조합적 사고, 추상적 추론, 이상주의적 사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14번 청소년기는 기억하고자 하는 정보에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덧붙이는 뭐죠? 정교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청소년이 정교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아동에 비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교화 전략.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15번 아동기에 비해 단기 기억의 용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예, 또한 메타 인지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학습 활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 메타 인지는 자신의 인지 또는 사고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인지 또는 사고에 대한 조절, 조정의 측면을 포함한다. 자, 단기 메타 인지. 자, 16번 엘킨드는 청소년기 제2의 자기중심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상상적 청중 또는 상상적 관중이라고 써도 되죠. 그 다음에 니은 개인적 우화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는 2018년에 서술형 문제 나왔던 거죠. 네,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디귿도 개인적우와. 자, 그 다음에 17번. 인상 형성이죠. 인상 형성.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인상을 받는가, 즉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인상 형성 능력은 청소년기에 급속도로 발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상 형성. 자, 18번. 프로이드는 여성의 도덕성 발달은 불완전하다라고 했다. 왜냐하면 초자아 형성이 뭐에 의해서 완전해지는데 그랬죠? 거세 불안. 그죠? 여성에게는 거세 불안이 없기 때문에 약한 초자아를 발달시키게 돼서 도덕적인 면에서 남자보다 덜 엄격한 면이다 그랬어요. 편이다 그랬어요. 이건 프로이드 얘기예요. 네. 거세 불안. 자, 19번. 길리건이 제시한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 단계는 모두 세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자기중심적 단계의 여성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니은 책임감과 자기희생 단계의 여성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한다. 또한 인간관계가 상호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이기심과 책임감 간의 대립을 해소하는 단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 단계죠. 그러니까 기업 자기중심적, 니은 책임과 자기희생, 디귿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 자, 됐죠? 자, 오늘 하는 형성평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밖에. 왜냐하면 청소년 심리 제가 하나 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괜히 지금 19번에서 얘기했다고 이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20번. 성역할 발달 이론, 정신분석 이론. 남자와 여자의 근원적인 차이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 중에서 제3단계인 남근기에서 서로 다른 경험에 기인한다. 즉, 아동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역할 발달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랑 엘렉트라 컴플렉스. 자, 요건 순서 바꿔 써도 상관은 없겠죠? 네. 참 남근기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네. 컴플렉스 해결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같은 성의 부모를 동일시하면서 컴플렉스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그러면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 거. 성역할 동일시도 되지만. 자, 그 다음 21번. 사회학습 이론. 성역할은 아동이 속한 사회적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학습의 결과로서 성역할과 성역할 행동은 강화와 모방을 통해서 발달된다. 자, 강화와 모방. 자, 모방, 옆액 또는 관찰. 그죠? 강화와 모방 또는 강화와 모방 또는 관찰. 자, 학습, 강화, 디귿은 모방 또는 관찰. 자, 12번 콜버그의 인지발달 이론. 성역할 동일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동 자신이 남자다 또는 여자다라는 성별 자아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별 자아 개념. 성별 자기 개념에도 상관없겠죠? 자아자기. 원래는 셀프거든요. 근데 융에서는 셀프는 무조건 자기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아랑 자기는 다르죠? 융의 분석 심리에서는요. 그죠? 자기로부터 분화된 게 자아예요. 그죠? 예, 그래서 융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나머지 거는 다 섞어서 나왔어요. 기출도 계속 섞여서 나오고. 자, 23번 뱀의 성도식 이론. 성유형화가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나 사회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동시에 성도식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아마 제가 추가 과목을 형성평가에서 하는 개념만 정확하게 구조도를 잘 그리셔도 시험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임용시험 보는 데는.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막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만 잘 이해하셔도. 자, 그 다음 24번. 콜버그는 개인의 성이 목장이나 헤어스타일, 놀이 종류에 상관없이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뭐라고 했죠? 성항상성. 네, 성항상성으로 표현했다. 저희는 가족 항상성도 배웠어요. 그죠? 예, 가족 항상성. 가족 항상성과 관련된 게 이게 이제 가족 상담에 나오는 거죠? 가족 항상성과 관련된 푸드백이라네. 큰일 났네. 피드백은 무슨 피드백이죠? 부적 피드백이죠. 그죠? 가족 항상성과 관련된 피드백은 부적 피드백이에요. 예. 아, 왜 푸드? 배가 고픈가? 네. 자, 성항상성이에요. 자, 25번. 태도와 행동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증가하는 것을 성역할 강화. 중요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상담할 때도 좋으실 것 같아서 성역할 강화라고 한다. 성역할 강화는 남녀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청소년기 여성에게 더욱 보편적이다. 저희가 지난주도 한 거예요. 자, 26번 심리적 양성성.
이란 하나 유기체 내의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양성성의 개념은 한 사람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개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심리적 양성성. 자, 도구적 역할, 표현적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도구적인 거는 약간 뭐였죠? 지배, 뭐 독립, 경쟁적, 자기주장적.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데 관련된 그런 역할을 보통 도구적 역할이라고 그랬고, 표현적 역할은 친절하고 협동하고 애정, 뭐 타인의 요구에 민감한 성향 이런 것들을 말했어요. 그래서 보통 아내나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표현적 역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심리적 양성성. 자, 그 다음에 27번. 다른 사람의 압력 때문에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채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동조행동이라고 그러죠. 동조행동에 대한 또래의 압력은 청소년기에 가장 강력하죠. 네, 동조행동. 28번. 스텐버그의 세목골 이론에서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친밀감, 열정, 자, 그 다음에 헌신 또는 책임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헌신, 책임 다 됩니다. 예, 헌신, 책임. 이 중에서 헌신, 책임은 인지적 요소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을 의미한다. 자, 친밀, 열정, 책임 또는 헌신. 자, 디귿도 책임 또는 헌신. 자, 29번. 하잔과 쉐이버가 제시한 성인기 애착 유형 중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필요할 때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내적 표상이 형성된 유형은 불안 애착이 되는 거죠. 예, 불안 애착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안정 애착이 있고 회피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있었어요. 성인기 애착 유형이 불안, 안정, 회피. 자, 그 다음에 30. 인지발달 이론에서 도덕적 판단력이 인간의 인지발달에 따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행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내면화. 비행 청소년의 경우는 사회의 규제를 내면화하는 데 어려움을 소소한다. 자, 내면화한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죠? 내면화. 그리고 저희가 인지치료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적인 사고를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꿨잖아요. 그렇게 바꿨을지라도 내면화하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그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내면화. 그죠? 그래서 항상 바꾼다면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과제도 많이 내주죠. 그죠? 예, 내면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어디 나오나요? 내면화라는 게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나오죠. 내면화, 내재화, 내면화. 나오죠? 그죠? 안 나와요? 나오나? 지금 대상관계 볼 때가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 자, 그 다음에 31번.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 중 사회학적 이론에는 사회해체론, 그 다음에 아노미 이론, 하위문화 이론, 그 다음에 통제 이론, 낙인 이론 등이 있다. 통제만 비워놨어요. 이 중에서 통제 이론에서는 인간이 비행을 행하는 것은 비행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특정한 요인 때문이 아니라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자, 기억은 통제 이론, 니은은 통제력.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32번. 히르시는 사람들이 비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유대를 통한 통제 때문이며, 자, 사회적 유대죠. 사회적 유대. 이것이 약화될 때 비행 또는 범죄행위가 일어난다고 했다. 자, 통제 이론에 속하는 게 히르시의 이론이죠. 여기서 사회적 유대란 애착, 헌신, 참여, 신념을 말합니다. 네. 헌신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아까 스텐버그의 세목골 이론에서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도 헌신이 있었죠? 예. 사회적 유대, 헌신. 특히 헌신은 부부 상담 같은 거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많이 강조해요. 예, 헌신. 자, 사회적 유대. 그 다음에 33번.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 단체와 협조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 여기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통해서 소년 범죄 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 성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자, 사랑의 교실. 자, 34번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네.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범죄예방위원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 했죠?
자, 10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